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뭘 양보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수당이기를 합니까? 국회의장을 가져왔습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지금 다 가졌습니다.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 상임위 소집, 법안 처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정부 완박, 예산 완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합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의 재현이 될 뿐입니다. 지난 5월 기준 경제고통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민생경제는 살얼음 판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민생 및 물가안정 특위와 고위당정을 통해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37%로 최대한 조정했고, 오늘 아침에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급증했던 각종 위원회를 종합점검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통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경제체질 강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문정권 내내 청와대 출장소를 자처했던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진짜 속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비록 국회는 공전 상태이지만 우리 당은 당정협의와 정책의총, 특위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별 정책 이슈, 쟁점 현안을 논의하는 현안 점검 회의를 소집한 이유도 국회 정상화가 되는 대로 개혁 입법에 즉각 착수하고 정책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당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합니다. 권력에 의해 은폐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국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합니다.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적극 챙겨주시고 간사님들께서는 원내 지도부와 수시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년) 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 상태가 현재 아주 심각합니다.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 청구권의 첫 만료 기한이 7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이번에는 신규 계약에 해당되어 갱신 청구권의 5% 전월세 상한제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사이 폭등한 전셋값을 맞추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는 극심한 주거 불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서민들과 무주택 임차인들이 불과 2년 만에 오늘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임대차 법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2년 전의 입법 독주가 국민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게 하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민생을 볼모 삼아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왜 그 피해를 국민들이 져야 합니까? 국민들은 탄핵까지 완성시켰다며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정치 부심이나 유류세 인하 정도 결정한 것이냐는 한가로운 비아냥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유류세 인하와 밥상물가 안정, 곧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들의 주거 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당정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즉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서러움을 겪고 있는 약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입니다.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해 파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또한 현재 규제 규정 내에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진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매물 유통 확대를 위해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공급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고 전세 대출을 통해 월세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이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데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각 상임위 간사님들도 각 상임위의 현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조사 TF 출범이 있지만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전반기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워낙 거짓말투성이라 약간의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어제 오후에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문의가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한 3페이지짜리 유인물을 만들어서 출입 기자단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잠깐 핵심 내용만 아주 짧게 한 5가지 분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방부 해경이 월북 입장 번복이 끼어 맞추기 결론이다. 이거는 팩트를 완전히 뒤집은 게 민주당입니다. 이 국방부가 6월 16일 날 발표한 입장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 지침과 수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지 결코 국방부와 해경이 잘못된 걸 가지고 뒤집은 게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관련 근거는 제가 배포 자료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와 국민 당시 많은 노력을 했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어제 민주당 발표한 내용 중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망한 거라는 팩트는 맞지만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류투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보도한 자료에 청와대 부분, 국방부 부분 상세히 언급을 해뒀으니까 기자님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무슨 규탄 성명을 하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날 국방위 차원에서는 여야가 채택한 결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전체로 못 갔던 이유가 9월 25일 날 북한의 갑작스런 그 친서 공개를 청와대가 하면서 시신을 불태우고 라는 표현을 반대한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가 결의한 걸 뒤집어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3일 우리 당 조태영 전 의원이 발의한 규탄 결의문이 아직도 외통위에 민주당의 반대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가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된 고도의 판단을 내렸다. 뭐 이렇게 또 강변합니다. 근데 고도의 판단을 내렸다면 당시 왜 계속 말을 뒤집는 겁니까? 40분간 불태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그래놓고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볼 것이다. 그다음에 시신훼손 불빛을 감지했다고 그래놓고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정된 사실을 단언적으로 표현했다 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 그다음에 북한군이 구조를 시도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처음에 보고했다가 상당 부분 구조한 정황을 인지했다. 무슨 고도의 판단이 하루 사이에 계속 바뀌고 북한의 전통문이 오면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고도의 판단의 근거는 북한의 전통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따르면.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정경화를 직속해서 정보 수집 활동에 큰 해악을 준다. 그리고 당시 9월 24일 날 국방부 비공개 보고를 우리 당이 마치 누설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단언코 그때 9월 24일 보고를 끝내고 한교 사무총장님하고 저하고 모든 우리 당 의원들한테 이거 SI니까 일체 기자에 응답하지 마라. 우리 핸드폰 끄자. 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 아침에 MBC 시선집중이라는 프로에 국방위원장이 나와서 그날 보호받은 내용을 상세히 공개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북실종 공무원 해상서 줄로 끌고 가다가 2시간 놓쳐. 우리 국민 사살 평양 위선이 결정일 가능성. 뭐 이렇게 이분하고 당시 국방위의 상당한 중진 어제도 나오시는데 군의 안이란 판단은 있었지만 북적 상황인데 어쩌나 북이 사과하면 의외로 남북관계 좋아질 수 있어도 전통문 오기 벌써 하루 전에 이런 암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 간사는 북한 전통문이 온 이틀 후에 북 사살 명령 상부에 되물었다. 국방부 사살 언급 없음. 이렇게 해서 이분은 나중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북한이 이렇게 오고 나니까 이게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가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단언코 단 한 번도 SI를 노출한 적이 없다. SI는 당시 여당이 민주당이 오히려 노출했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요. 끝으로 국민의힘이 한미정보기관을 압박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미정보기관 압박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번에 요구한 것은 무슨 SI를 내라 정보기관에 뭔 자료를 내라 한 적이 없고 이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공개할 수 없으니 SI는 그 특수정보로서 그 출처를 보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SI를 공개할 경우에 그 출처원이 공개가 돼서 그 출처원을 다시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것을 특수처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에 기정된 것이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결재지 차원에서 국회 제적 3분지이면 공개할 수 있으니까 협조해라.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온갖 내용으로 우리가 정보기관을 압박하고 미측 정보기관까지 압박했다고 하는 어떤 회개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하고 그동안 여야가 국방위만큼은 아주 모범적으로 운용을 했는데 어제 상당히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기자단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